아주 긍정적인 건 신용잔고가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깨지는데 예탁금은 역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항상 강조드렸던 건강한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 많은 부분들을 브리핑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정말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상당히 좀 유의미한 수치를 드러내고 있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머리가 내려가 있으니까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하시기도 하셨고, 올린 게 더 낫습니다 해주셔서 다시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치 얘기를 살짝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좀 뭐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안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정치에 관해서 그렇게 막 잘 알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저에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득이 되는 쪽으로 저는 투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너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좀 그렇게 비춰졌을 것 같아요. 정의로운 거 중요하죠. 사실 사회 정의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보고 정치 얘기는 좀 가급적 안 하려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공유해보고 싶은 얘기는요, 예탁금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탁금이 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 시장이 지금 엄청난 변화가 불어닥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고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가, 결국 돈이 이동하는 곳으로 우리가 같이 이동을 해줘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더 민첩하거나 빠른 사람들은 돈이 흘러갈 곳에 미리 진을 치고 기다렸다가 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오면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시는 분이 있고,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하고 그 초입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섹터가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 그 시장에 돈이 유입되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에 돈이 없으면 올라가는 섹터도 드물고 전체적으로 돈을 벌 확률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각종 경제 지표는 그래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예정이야, 이걸 예측하는 거에 다 연장선상입니다. 경제지표, 경기지표, 사이클 이런 거 다 왜 예측하겠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예정이면 그럼 그 중에서도 어디로 더 집중되겠니? 이걸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최근엔 주식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고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살아남는 섹터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남는 섹터를 투자하지 못했다면 아마 돈을 벌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으로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어지간해선 누구나 돈을 버는 시장이 연출이 되죠. 그런 시장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런지 같이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로보티즈도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잔고 추이입니다. 이걸 이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차트가 0201 증시 주변자금 추이라는 거를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뭐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기왕이면 차트로 보는 게 편하니까 키움증권 요 차트로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기 귀찮다, 그냥 제가 브리핑 해드리는 거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예탁금과 신용잔고가 있는데요, 이 갈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갈색 선이 고객 예탁금이고요, 이 파란색 선이 신용잔고입니다. 예탁금이라는 건 뭐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데가 많은데 쉽게 말해서 주식 투자하려고 넣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잔고는 주식 투자하려고 빌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돈이 신용잔고예요.
그리고 내 돈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돈이 예탁금입니다. 신용잔고는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습니다. 예탁금은 많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둘 다 급등하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과거 추이를 통해서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우리가 20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 예탁금도 그렇고 신용잔고 추이도 그렇고 그렇게 금액적으로 큰 수준이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 16년, 17년 이때도 막 계속 박스권이었어요. 살짝 올라가는 정도 예탁금이랑 신용잔고랑 그러다 다시 또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때 신용잔고가 와장창 작살났는데 예탁금은 폭등하는 시기가 벌어져요. 바로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급락이 터지면서 신용잔고는 다 박살이 났죠. 반대 매매를 당하니까 주가가 자꾸 떨어지면 이거 손해가 커지니까 돈 빌려준 쪽에서 돈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강제로 매도를 쳐버립니다. 손실이 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 돈을 빼가요. 이게 반대 매매 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용잔고가 얇아진 사이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 시작되다 보니까 예탁금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화폐 가치는 떡락할 거니까. 물가도 엄청 치솟을 거고 투자 자산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니까.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방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있죠.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옮겨갈 것이냐. 최근까지는 미국 주식으로 많이 옮겨갔고 달러나 더불어서는 금 이런 쪽으로도 많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품 차트를 말씀드렸지만 금 가격이 2024년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2023년에도 좀 오르긴 했는데 2024년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올라갔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달러 인덱스도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빠지는 듯하다 다시 올라갔어요.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것 같은 흐름을 보여준 건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기 때문인데 이게 웬걸 기준금리 인하는 하지만 보통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약달러가 되면서 주변국들로 온기가 퍼지고 돈이 퍼져나가거든요. 달러로 집중됐던 돈이. 근데 트럼프가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하니까 달러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안전한데 미국만 잘 나가네? 달러 인덱스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전자산으로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달러도 사실상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과 같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트럼프 취임 앞두고 또 올라갔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좀 과한 하락의 직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가 한 차례 조정이 나오거나 꺾이거나 이렇게 되면 한국으로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미증시가 꺾였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해요. 다우는 꺾였습니다. 사실 12월 달에 이미 꺾였고요. 그리고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사실 꺾였다라고 표현하기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최소한 더 이상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등이 살짝 나와줬는데요. 떨어지다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현재 상태를 놓고 봤을 때는 이 곡선이 완만하게 좀 떨어지는 추세로 보여지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물론 하단을 아직 깨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단을 뚫을 때 삼각수렴 같은 구간을 계속 두드리고 어떻게 되고 있죠? 변동성을 축소시키면서 저점을 높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돌파가 나오죠. 근데 이건 반대죠? 같은 하단 라인을 지지해주다가 고점을 낮추고 있죠. 이러다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물론 이건 기술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깨지는 걸 확인해도 확인하고 나서 추세가 깨졌다라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우가 이미 이 정도 수준으로 깨졌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글쎄요. 나스닥과 S&P도 조금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다.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미국은 아마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정말 빨라질 텐데요. 파월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 입장에선 기대 인플레를 잡기 위해 심리를 잡기 위해서 이 행동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만 동시에 말은 어떻게 하죠? 좀 긴축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이지 않게끔. 기준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그냥 막 난리가 나니까 물가가 치솟아 버리잖아요.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물가 올라가는 걸 심리를 잡기 위해서, 기대 인플레 같은 것도 좀 잡기 위해서 말은 좀 긴축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액션은 완화적으로 하는데 또 너무 과해지면 안 되니까 말로 좀 눌러주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많이 취해요.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연준이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로 상당히 이제 많은 지수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영향이 좀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액션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미증시가 꺾이면 아마 더 할 겁니다. 자, 미증시가 꺾이는 과정 안에서 그 이후에는 이제 주변국들로 낙수 효과가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가 빨라지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개발도상국이나 미국보다 금융적 지위가 낮은 나라들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국 시장도 비슷합니다. 우량주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먼저 올라가다가 그쪽이 꺾이기 시작하면 돈들이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런 쪽에서 수익률은 폭발적으로 급등합니다. 사실상 이제 큰 자본들이 안정감 있게 돈을 벌기 위해서 우량주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수익금 가지고 뭐래요? 조금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폭발적인 코스닥이나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넘어옵니다. 순서예요. 미국도 비슷해요. 그리고 세계 증시 흐름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국한해서 그런 것이지 세계적으로 국가 단위로 봤을 때 우량주, 뭐 SK하이닉스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죠? 미국이죠. 미국에 투자했다가 꺾이는 듯 싶으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요. 그럼 그 수익금 가지고 뭘 할까요? 좀 위험하지만 미국이 가고 그동안 못 갔던 주변국들로 돈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럼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성장률 대비해서 좀 과하게 빠진 국가가 어디 있을까? 대한민국만한 곳이 있을까요? 이번에 뭐 탄핵이니 계엄령 사태니 난리 정치적 불안감이 극에 달했죠. 한국 같은 나라 있었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 올라갈 때도 꽤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중화권 증시보다도 많이 좀 힘을 못 썼던 게 한국 증시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한국 증시의 메리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심지어 금투세 폐지까지 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까지도 있습니다. 미국은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ISA 계좌니 뭐니 하면서 미국 주식하는 분들이 절세하려고 혈안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세금 낼 필요가 없네. 근데 그동안 비판받았던 건 뭐죠? 한국 주식은 세금 대신 원금을 낸다. 이런 좀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닐 거다. 왜냐하면 낙수 효과를 누릴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과정 안에서 그런 시나리오 쓰고 앉아있으면 뭐하냐. 그거 그냥 네 생각 아니냐. 그렇죠. 저는 하나의 사실들을 가지고 그런 시나리오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갈지도 모르겠는 게 요즘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신용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고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신용잔고는 사실상 23년도에 예탁금도 빠지면서 다 같이 그냥 주저앉았었어요. 그냥 시장에서 다 같이 돈이 빠진 겁니다. 이때 바닥을 쳤던 때가 요 부근이에요. 근데 여기를 깨고 떨어져서 다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빚으로 투자하는 돈이 많아서 좋을 건 없으니까. 반면에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예탁금이 급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선을 하나 더 그어드릴 건데요. 한 차례 이제 크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회복이 될까 말까. 긴축이 있고 나서 돈이 한번 쫙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완화 스탠스로 갔지만 이때 바닥 2번 만들어주고 쌍바닥 만들고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할까 말까를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돌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과정 안에서 최근에 예탁금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몇 거래일 사이에 12월 말에서 1월 초에 굉장히 크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탁금이 1월 2일자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수치가요. 1월 2일자 수치인 거예요. 1월 2일자 수치.
그러니까 예탁 증감을 보시게 되면 원래 한 50조 정도까지 깨졌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52조 5천억이 되더니 54조 단위로 가고 그 다음에 57조로 또 한 뻥튀기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탁금 증가하는 게 뭐 수조 원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뭔가 특이점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탁금이 그냥 뭐 몇백억 몇천억 수준이 아니라 몇 조 단위로 들어오고 있고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게 1월 2일자까지만 지금 나온 건데, 자, 한국 증시를 한번 볼게요. 1월 2일이 언젠지. 1월 2일은 이때예요. 목요일. 근데 1월 3일 금요일 시장 급등했죠? 그리고 오늘 1월 6일 월요일 시장 또 급등했죠? 지금 금요일 날만 하더라도 거의 2% 넘는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대략 1.79%, 1.8% 가까이에서 마감했습니다. 근데 오늘 기준으로 아직 뭐 마감하진 않았지만 거의 장마감 직전이에요. 지금 3시 11분이거든요. 크게 변동될 건 없단 말이에요. 거의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수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유의미하게 돌파가 나왔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여기에서 그러면은 돈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느냐?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다 사고 있어요, 오늘도. 그리고 외국인은 선물도 사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인이 선물을 사고 있다라는 거는 3월이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3월 달까지 증시를 조금 한국에서 뭔가 거래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예탁금이 저렇게 치솟아 오른 게 요 기간인데 이 기간까지 이제 들어오고 추후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을 때는 예탁금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상징적인 부분이 나올 거라고 되는 특이점은 지금 그어드린 선 60조 원대가 이제 저항을 맞던 2023년에 예탁금이 다시 회복됐을 때 60조를 뚫지 못했고요. 24년 초, 23년 말에도 마찬가지로 60조 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24년도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러고 뭐 다른 국가도 웬만한 국가도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거든요. 한국은 계속 바닥을 이렇게 기었습니다. 어딜 뚫지 못해서 60조를 뚫지 못해서.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다? 57조까지 왔습니다. 57조까지 예탁금이. 심지어 여기서 아주 긍정적인 건 신용장고가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깨지는데 예탁금은 역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제가 그동안 항상 강조드렸던 건강한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기 쫙 뺀 시장, 담백한 시장. 빚 다 청산하고 반대매매 나가 떨어지고 건강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현금들. 그게 지금 주식시장으로 물밀듯이 몇 조씩 들어오고 있다, 하루에. 물론 앞으로도 그러려는 법은 없지만 1월 2일까지는 그러고 있다. 근데 제가 차트 보여드렸죠? 지수 차트. 오늘도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거래소 기준으로요. 코스피. 뭐 코스닥은 좀 팔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1월 3일 금요일이랑 1월 6일 월요일 날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예탁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 심리적 벽인 60조 선을 돌파할 걸로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이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50%, 100% 현금이 아니고 50%만 현금을 가지고 가라고 했던 이유는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시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더 박살 안 나네? 그냥 이대로 날아가 버리네? 이런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50% 투자하고 있는 걸로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50% 현금으로 에어백 역할을 했는데 그거 그냥 전부 다 썼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시장에 충격 나서 사고 났으면 에어백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50% 현금 쓸 걸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시장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항상 대비를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혹시나 여기에서 제가 우려되는 걸 말씀드리자면 그럼 그냥 하락 없이 이대로 대세 상승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아직 불안한 게 맞아요.
예탁금 들어오고 있고 다 좋은데 환율 방어 안 되고 있잖아요. 트럼프 취임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미증시가 꺾이고 있는데 완전히 꺾이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한번 쭉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술적 하단을 깨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온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깨지면. 글로벌 경기 큰일 났다 하면서. 심리 무너지면서 후두둑 무너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0% 현금은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말한 걸 듣지 않고 난 그냥 다 투자할래. 혹은 야 급락할 것 같은데 뭐하러 응? 그냥 난 100% 현금 들고 있다가 작살나면 그때 살래.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시장은요 떠나는 게 아니에요. 비중 조절을 할 뿐이지 떠나서는 안 돼요. 100% 현금이라는 건 떠나겠다는 거예요. 시장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비중을 조절할 뿐인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시장에서도 떠나는 건 아닙니다. 100% 현금이라는 거는 이상적인 수치예요. 내가 시장을 다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모두 잘하고 난 그림도 잘 그리고 싶고 노래도 잘 부르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그쵸. 예. 손흥민처럼 나 축구할 수 있어. 김연아처럼 트리플 악셀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하는 거지. 그죠? 근데 몇 명이나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전 대중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중에게 얘기할 때는. 그 바늘구멍 같은 걸 뚫고 성공한 그 사례를 가지고 마치 그게 되는 거 마냥 그렇게 얘기하는 유튜브도 그러고 전문가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 바늘구멍 같은 게 될 수 있는 것 마냥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중에게 얘기할 때는. 저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예탁금 차트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다는 거. 지금 고점 돌파가 나올 만한 시점이라는 거. 60조 벽을 뚫으려고 하는 시점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60조 벽을 뚫게 되면 아마 예탁금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셨을 때 단순히 예탁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용잔고가 깨져 있는 상황에서 예탁금이 폭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 건강하게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기회가 오고 있고요. 이 기회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섹터 제가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 인프라, 이제 트럼프 취임이 가까워져 옵니다. 인프라. 그 다음에 이번에 CES가 시작됐죠. CES에서 가장 화두로 떠오른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제가 양자 컴퓨터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강조를 드렸는데 CES에서 이걸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걸 AI 관련해서 접목이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에서는 할 게 딱히 없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를 굳이 하고 싶으시면 미국 주식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 말고 딴 것도 하는 기업들 말고 구글을 예로 들었었잖아요. 그냥 양자 컴퓨터 전문 기업, 벤처 기업들. 아이온큐가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아이온큐를 비롯해가지고 빅4 종목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종목들 차라리 미국 주식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AI 관련된 종목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수급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랑 뭐를 말씀드렸죠? 네이버를 말씀드렸죠. 쌍두마차로 하드웨어 대장, 소프트웨어 대장으로 AI는 그쪽에서 계속 바람은 불어올 거기 때문에 계속 보시는 게 좋다. 외인 수급 상단에 계속 있는 이유가 있다. CES 2025에서도 AI 이걸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을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파생돼서 올라갈 게 뭐죠? 로봇이죠.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는 요즘 또 이제 뜸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안 갔던 거 로보티즈도 급등 나오기도 했고 이러지만 하이젠 R&M도 급등 나왔고 지난 거래일에 이러고 있는데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죠? 한번 조정 나올 거예요. 그대로 급등만 하지 않아요. 조정 나올 거고 윗꼬리 달고 레인보우도 지금 윗꼬리 달더라고요. 조정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올 때
살살살살살살 담아보세요. 아시겠죠? 레인보우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로봇, 인프라,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자동차까지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관련된 종목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뭐만 보자? 대장만 보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물론 뭐 DI를 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종목들 볼 수도 있어요. DI도 있고 뭐 괜찮은 종목 많잖아요. 뭐 PSK도 있고 많은데 그래도 핵심 종목만 보자. 대장만 보자. 왜냐면 초보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는 그게 낫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다시 급등 나오고 그죠? 뭐 KC텍, 솔브레인 뭐 유명하잖아요. 뭐 한미약품 많이 빠지기도 했네.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SK하이닉스, 네이버를 필두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수출로 강세를 띠고 있었던 경동나비엔 또 신고가 썼습니다. 이거 제가 기업 분석해드렸던 종목이죠.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미국 달러 벌어오는 기업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미국 수출 호조 보이고 있죠. 미국에서 경동나비엔이 지금 겁나 잘 나갑니다. 북미 시장에서 인프라 지금 싹 갈아엎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얘가 딱 점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동나비엔 갑자기 뜬금없이 경동나비엔이 왜 나와? 이러실 수 있는데 달라요. 이것도 어디서 발굴한 거다? 검색식에서 발굴한 거다. 그 검색식 다 무료로 알려드려요. 저는 이거 뭐 돈 내라고 합니까? 그냥 와서 받아가세요. 이거 검색식 알려드리니까.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요 링크 남겨놨습니다. 오시면 제가 시황도 잡아드리고요. 여기서 공부시켜드리고요. 다 무료로 편안하게 정보 내실 것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자유롭게 됩니다. 여기 고정 메시지 클릭하시면 검색식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영상 남겨놨으니까 그대로 수식 적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요. 텔레그램 아직 이제 구독 안 눌렀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에 힘입어서 최근에 채널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35,000명을 돌파했어요. 사실 제가 뭐 20만 넘어가는 채널도 운영하고 그랬었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처음부터 0부터 시작한 채널이거든요. 근데 35,000분이나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점이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응원 댓글 한 줄씩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